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팽개파랑 개파입니다. 오늘부터는 세스를 활용해서 패널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패널 자료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흥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합친 개념이다. 먼저 그렇게 이해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흥단면 자료라는 것은 여러 대상을 한 시점에 걸쳐서 관측한 자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계열 자료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여러 시점에 걸쳐서 관측한 자료다. 그렇다면 이 두 개가 결합하게 되면은 여러 대상을 여러 시점에 걸쳐서 관측한 자료가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패널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등등등 여러 지역의 뭐 코로나 확진자 수를 여러 시점에 걸쳐서 뭐 오늘, 내일, 뭐 모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시점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제 패널 조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가지고 세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형이 도출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가장 간단한 모형입니다. 가장 간단한 모형인 이중차분 모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중차분 모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정책 효과를 추정할 때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준실험 설계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실험군과 대조군에 따라서 정책 적용, 뭐 전기 후기에 따른 그런 효과 차이가 유의한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 다룬 DID,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시점이 되는 겁니다. 정책 적용, 전기 후기 두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개체가 있는 겁니다. 실험군, 대조군.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백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 백신은 이제 뭐 정책 적용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것은 이제 전기 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집단과 안 맞은 집단,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은 바로 그렇게 가릴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x2 뭐 매트릭스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이제 패널 어떤 조사에 따른 그런 이제 리그레션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세스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그냥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랑 뭐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추가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먼저 데이터 불러오고 뭐 셋 불러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구성한 자료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라는 어떤 변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인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곱하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호작용 효과가 되겠죠. 상호작용 효과. 그러니까 트릿이라는 것은 실험군 대조군 여부를 가르는 더미 변수, 타임이라는 것은 정책 적용 여부를 가르는 더미 변수, 실험군 대조군 정책 적용 전기 후기, 이렇게 해서 이제 상호작용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리그레션 수행을 합니다. 프로시저 이제 레그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fire라는 어떤 종속 변수가 있어요. 이 fire라는 종속 변수에 대해서 어떤 집단 변수, 뭐 이제 처치 변수라고도 합니다. 뭐 집단 변수, 전치 변수, 어쨌든 실험군 대조군을 가르는 더미 변수, 그리고 이제 정책 적용 전기 후기를 가르는 그런 이제 더미 변수, 이제 각각 이것을 이제 독립 변수 투입을 하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두 개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이런 인터라는 이런 변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을 했다. 이것에 따른 어떤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바로 무엇이다? DID 추정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리그레션 프로시저랑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형의 유의성은 뭐 솔직히 좀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한데 뭐 그냥 지금은 뭐 실습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요. 기본적인 리그레션에서 이제 나오는 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인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인터라는 것이 바로 이제 트윗이랑 타임의 상호작용 효과, 상호작용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DID 추정량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일단 유의한데, 이 DID 추정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어떤 DID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기 후기를 가는 것은 먼저 코로나 백신 뭐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백신 뭐 적용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뭐 그때 전기 후기가 되겠고, 코로나 백신 맞은 집단, 안 맞은 집단,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백신이 시행이 되고 그것을 맞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정책 적용이 되기 전에 그런 어떤 대조군, 코로나 백신 안 맞은 그런 어떤 집단에 비해서 파이어라는 어떤 변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감소시키는 정책 효과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접하면 좀 패널 조사에 대해서 잘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좀 이제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그냥 코로나 백신에 따른 뭐 어떤 그런 정책 효과 같은 것들, 뭐 그런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떤 뭐 적합과 뭐 어떤 진단이죠. 진단 통계, 뭐 진단 그래프, 뭐 오차 그래프 이런 거 그냥 한번 보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거 거의 뭐 이제 더미 변수를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양극단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DID 추정량, 이 DID 추정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어떤 정책 효과가 통제로도 유리한지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